반갑습니다. 공매아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기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즘 때가 때인지라 기침을 심하게 하면 코로나랑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집중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기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각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압류자산 공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를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사람이 공매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공매를 위임하는 위임기관이 동시에 그 물건들을 모두 공매를 위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물건이 두 건 동시에 공매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매자산 명세서를 열어보면 동일한 조세채권자가 1번 물건에도 2번 물건에도 배당 요구를 한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물건을 보실 때 동일한 주소에 다른 물건이 존재하는지, 같은 소유자의 물건이 동시에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공매자산 명세서를 열어서 배당 요구액이 동일한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니까 동시에 낙찰되는 경우에는 물건 모두에서 100%씩 배당받을 수는 없게 되겠죠. 동시에 낙찰되는 경우에는 1번 물건에서 일부 배당을 하고 2번 물건에서 일부 배당을 해서 안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나눠서 배당한다는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채무자의 물건이 동시에 공매가 낙찰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의 배당액이 안분해서 배당이 될 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꼭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물건에서 또 2번 물건에서 나눠서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대략적인 안분을 해서 배당표를 작성을 해야만 근접한 낙찰가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죠. 단계에 오르면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해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 물건을 열어서 설명드리는 것 들어보시고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큐. 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물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광진구 화양동 3-93 외 1필지 4층 401호, 4층 403호. 체납자가 동일한 물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1호 4억 1,300만 원에 감정이 돼서 2억 4,780만 원에 진행 중이고요. 403호 4억 9천만 원 감정이 돼서 2억 9,400만 원에 진행 중이죠. 1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압류자산 공매 물건을 볼 때 압류자산 정보 클릭해서 임차인의 전입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준권리를 찾아서 그 기준권리와 비교하시면 권리 순위 분석인 거죠. 한 사람 임차인은 기준권리보다 빠르고요. 한 사람 임차인은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죠. 그러면 임차인 김땡땡 이분은 대항력이 있고요. 임차인 오땡땡 이분은 대항력이 없죠. 입찰 정보 클릭해서 공매자산 명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자산 명세서를 열어서 임차인의 내역과 채권 신고 현황 그리고 배분 요구를 한 각 물권자들이 어떻게 채권 신고를 하고 배분 요구를 했는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동일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401호고 하나는 403호입니다. 그 물건의 채권 신고를 하고 배분 요구를 한 세무서와 또 관청 이렇게 내용들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배분 요구를 한 권리를 보면 1번의 교부청구 인천광역시 1,700만 원, 그 다음에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광진구청 130만 원, 그 다음에 위임기간 1억 7,761만 배분 요구를 했어요. 403호로 한번 가볼게요. 403호 물건 압류자산 정보를 열어보면 전입일과 기준권리인 도봉세무서 날짜를 비교해보면 21년인데 10년 전입이 있죠. 그러면 송땡땡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조땡땡 연땡땡 이 두 분은 대항력이 없어요. 403호에 대한 공매자산명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요구와 채권 신고 현황이 동일하게 나오죠. 좀 전에 401호를 열었을 때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교부청구 인천광역시 법정기일도 같고요. 배분 요구 금액도 같아요. 그 다음에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광진구청 131만 원 이것도 동일해요.
위임기간 도봉세무서 법정기일과 배분요구 채권액 1억 7,761만까지도 동일합니다. 자, 401호에도 인천광역시, 광진구청, 도봉세무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배분 요구를 했고요. 403호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배분 요구를 했어요. 시차를 두고 낙찰이 된다면 먼저 낙찰되는 물건에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세액을 다 배당을 해버릴 수 있죠. 다 배당을 해버리면 나머지 낙찰이 되지 않은 물건에서 더 이상 받아갈 세금이 없다면 나머지 공매 물건은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먼저 낙찰이 된 물건 중에서 국세, 지방세와를 다 배당을 했는 금액이 모자라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미수금이 남으면 그 공매는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낙찰된 물건에서 배당이 1억 4천이 이루어지고 1억 3천만 원만 남은 상태에서 두 번째 물건이 낙찰이 되면 두 번째 물건에서는 3천만 원만 배당되고 낙찰 대금이 남겠죠. 그러면 임차인들에게 배당이 되겠죠. 먼저 낙찰된 물건에 있던 임차인들은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을 배당해 주다 보니까 못 받는 금액이 생길 수 있고요. 뒤에 낙찰되는 물건의 임차인들은 오히려 앞에 낙찰된 물건에서 배당이 되는 바람에 뒤에 남은 조세채권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체 낙찰 대금에서 남는 돈들은 대항력이 있든 없든 배당 요구를 신청한 임차인들에게로 돌아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물건을 보기 전에 화면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시차를 두고 낙찰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음 주에 동시에 낙찰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낙찰된 상황에서 이 물건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어느 쪽에서 얼마씩 배당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남죠. 시차를 두고 낙찰이 된다면 당연히 먼저 낙찰된 곳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배당을 해버리면 되는데 동일하게 같은 날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401호에서 배당을 얼마큼 하고 403호에서 배당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배당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401호에서 다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을 403호에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또 403호에서 먼저 다 배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401호에서 배당할 수도 있어요. 401호랑 403호에서 안분 비례해서 배당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배당표 작성이 천지 차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자가 동일한 물건이 동시에 공매가 진행 중이고 그 공매가 시차를 두고 낙찰이 된다면 순서대로 배당을 해버리면 되고요.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낙찰이 된다면 어떻게 배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당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걸 문의해서 배당표를 작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동시에 낙찰될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낙찰될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냐. 내가 입찰하는 물건에서 모두 배당된다고 보고 배당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401호를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401호만 먼저 낙찰이 돼서 여기서 배당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작성해야 되고요. 403호를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03호에서 모두 배당된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작성해서 입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입찰을 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의외로 소득이 생길 수 있죠. 배당을 전액 못 받아서 나갈 수 있던 임차인이 전액을 배당받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은 향후에 또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시차를 두고 낙찰이 되느냐 아니면 동시에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배당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설명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